건강한 클릭 시간인데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신다는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 과연 안전한 수술인가, 또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많다고 하죠. 네, 오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약물로 치료가 되질 않는 중증의 통증이 심한 이런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서 선택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효도 수술 이렇게도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수술입니까?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미 관절염이 심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그 수술로 본인 관절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그 네. 관절염 사진이거든요. 이런 심한 관절염에서는 그 손상된 조직, 그 뼈 등을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 메탈로 되어 있는 관절을 삽입해주는 그런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잘하면 정말 너무 편안해. 네.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실제로 많이 권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아프신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뇌관절을 오래까지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 언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때일까요?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퇴화와 관련된 그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옳고요. 예. 좀 심하면은 요즘에 나와 있는 연골 치료제 같은 주사나 뭐 염증 주사 같은 걸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주사나 약물에도 효과가 없는 단계까지 관절염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병을 사실 고치기도 힘들고 통증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절이 망가지기 전에 인공관절을 넣는 것이 아마 그 적당한 그때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오히려 막 너무 아파서 네. 또 연세도 많아지시고 그러면 수술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겁니까? 아무래도 관절염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관절이 손상이 오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통증도 있지만 그걸 견디면서 오래 쓰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도 힘들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주사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이 통증이 있다면은 아마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 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게 먼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인공관절 수명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무릎에 들어가는 인공관절 자체가 사실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그 각도가 많은데 위아래 뼈의 모양이 같지 않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나와 있는 인공관절들은 위에 있는 관절과 밑에 있는 관절에 항상 이게 유격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위아래 관절 사이에 유격이 많이 딱 맞게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모도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해서 과거의 인공관절이 뭐 10년, 15년 대부분 봤거든요. 네. 요즘에는 2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좋은 그 관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을 한 번에 넣고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그 관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인공관절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가요? 대부분의 인공관절들은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한국형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디자인 자체를 한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 관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서양의 인공관절하고 한국의 인공관절하고 좀 그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체격이 적다 보니까 뼈 크기도 작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잠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 나와 있는 인공관절들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넣기가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만든 인공관절들은 다양한 사이즈로 현재 제작이 되어서 나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서양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쪽 동양 사람들은 바닥 생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있는 인공관절들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네. 사용하시기에도 좀 더 편하죠. 예, 적합하게끔 그렇게 또 제작이 되고 예. 이제 굴링도 좀 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팔도 굽혔다 폈다, 목도 네. 굽혔다 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네.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위아래 메탈로 되어 있는 그 관절이 들어가면은 그 중간에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과거의 베어링은 대부분 나사로 그 밑에 그 관절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고정이 안 되는 움직이는 베어링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훨씬 더 좀 편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구부리고 피는 거 이외에 로테이션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위아래 관절이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유격이 없고 해서 무릎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일도 좀 힘든 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네. 게 무릎 수술 가운데서는 어쨌든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 무릎을 빼고 인공으로 만든 관절을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어르신들은 수술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휘진다고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안전도라든가 또는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 적응력 이거 괜찮은지 어떻습니까? 대부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인공관절이 과거에. 첫째는 피가 많이 나는 겁니다. 출혈이 많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였었는데 과거에는 보통 출혈이 한 1리터씩 났거든요. 요즘에는 수술 기술이나 여러 가지 처치가 많이 좋아지면서 한 300cc 정도 나는데 네. 출혈을 양을 줄이는 거는 그 상처 치료뿐만 아니고 환자 회복에 상당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좋아졌고요. 예. 과거와는 다르게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수술을 하면서 네. 상당히 무균적인 상황을 만들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술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네.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맞아요. 되긴 하는데 너무 아프지 어떻습니까? 않을까. 보통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고 이제 준비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요즘에 또한 무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큰 통증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요 수술하고 네. 난 다음에 다리 꺾기 재활이 잘 이제 네. 오래돼야 되니까 다리 꺾기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잠깐 네. 이거 동영상 보겠습니다. 사실 큰 수술을 하고 본인이 직접 무릎을 꺾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이는 동영상은 수술하고 이제 얼마 안 된 환자분이 기계적인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무릎을 꺾을 수 있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런 과정은 퇴원하기 전에 진행이 돼서 그 퇴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건데 네. 나중에 네. 보행할 때, 걸을 때 이럴 때 불편함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잠깐 동영상을 잠깐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아, 네. 예. 좌측에 있는 그림은 수술하기 전 분이고요. 우측은 같은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 사진이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고 부어 있고 걸을 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측은 상당히 편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잘 수술된 분만 찍은 거 아니세요 혹시?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래요? 양쪽 다리에다 문제가 있던 분이고요. 네. 좌우측 다 수술을 하셨고 걷는 것이 많이 편해져 있고 근데 지금 빠르시겠죠. 보니까요, 예. 지금 옷자다리, 어르신들은 옷자다리인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옷자다리의 경우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이것도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예. 무릎도 많이 구부러지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옷자다리도 수술하기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오. 예, 많이 곧아졌죠. 미인 다리가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이건 남자분 사진인데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아니, 있을 것 다리가 같아요. 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 보통 1cm 내지는 1.5cm 정도 키가 커집니다. 아, 실제로요? 예, 그렇게 됩니다. 삶의 그 만족도나 네. 이런 것들이 즐거움 같은 것들이 삶의 질이 아무래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네. 받은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 수술하고 6개월까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셔야 되고요. 예. 그 뒤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기술이 발전이 있어서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데는 큰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내 몸에 들어간 관절이 다른 관절이다 보니까 쉽게 닳는 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나 침대 생활을 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수술하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뭐 1년 동안 농사 잘 지었다고 하고 가을에 겨울에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힘든 노동이나 이거 체중에 무리가 가는 뛰거나 그런 운동을 삼가하시면 되지만 네. 일상적인 뭐 사무 활동이나 간단한 운동 일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양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네. 한꺼번에 양쪽을 수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나요? 하루에 같이 하기도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수술 자체가 생명을 다투는 응급수술도 아니고 또 한 번 이게 양쪽을 다 해놓으면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한쪽 수술하시고 어느 정도 꺾고 그 다리로 지탱을 해서 걸을만 하면은 네. 반대쪽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은 좀 더 걸려도 예. 후유증이 없이 잘 날 수 있는 네. 그런 그 과정입니다. 네.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입원 기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원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입원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재활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재활까지 하는데 한 3주 정도 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공관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좀 네. 끝으로 한 말씀 딱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관절염 자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지만은 아들이나 딸 되는 그 자식분들도 수술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물론 그 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많이 치료하고 있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데 가끔 와서 보면 수술 받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편한데 왜 내가 예전에 수술을 안 받았나 하는 그렇게 후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아니면 본인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음에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네. 병원을 방문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님과 함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